2023년 7월 27일부터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는데 과연 전세 차익만큼 무조건 대출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많은 임대인분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많은 임차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DSR입니다. DSR을 적용하지 않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DTI는 적용하죠.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완화이긴 해요. 그러나 DTI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타 부채가 많은 채무자들, 즉 임대인들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채가 전혀 없는 임대인들한테는 특별히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그 자주 다닌 DSR, 이 DSR 규제 때문에 대출 받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회하는 대출, 우회해서 사업자 대출을 하거나 고금리의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런 문제들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면서 임대인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본의 아니게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규제가 이번에 나온 건데 골자는 DSR입니다. 골자는 DSR인데 크게 이제 한 그게 3가지 정도로 케이스가 분류가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규제 완화는요 1년간 시행합니다. 내년 7월 31일까지 2024년 7월 31일까지만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SR은 안 보고 DTI만 본다는 거죠. RTI,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임대사업자의 RTI 기준도 좀 낮춰주면서 대출받을 수 있게끔, 대출을 받는 게 용이하게끔 완화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 짚어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전세 설명한 대로 될 것 같고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여기서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서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보험사 등을 포함한 비은행권은 이번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제외되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되고요. 은행만, 시중은행만 해당이 된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세금 차액분, 기존 전세금 현재 있는 세입자 그리고 새로 받는 세입자의 그 차액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2023년 7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에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연장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목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현재 있는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나가고 들어오고 제 날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3억인데 다음 들어오겠다는 세입자, 오기로 한 세입자가 2억 5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액분이 생겼을 때 대출 받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요즘 세가 잘 안 빠지죠. 보증금은 낮추지 않고 전세를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는 일단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또 해주는, 이런 경우는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하겠다. 상환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DSR을 보지 않고 대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몇 가지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발표가
최초로 이루어진 게 2023년 7월 3일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시행을 한 게 23년 7월 27일입니다. 어쨌든 발표가 2023년 7월 3일 날 되었는데 이전에 임대차 개혁이 체결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준 전세 계약이 내년 7월 31일 이전에 끝나야 돼요. 또는 계약이 끝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가 명확한 거야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라고 의사표현을 밝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운영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능력이 안 돼서 이 대출 받지 않으면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하는 건지도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만든 문구 같고요. 뭐 의지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담대 지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거는 뭐 기존 세입자 퇴거 자금 일반 주담대에 다 있던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새로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뭐 3번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겠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대출금을 직접 지급은 하되 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전세 대출금 해당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남는 금액을 현 세입자한테 돌려주겠다. 현 세입자한테 입금해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하겠다. 이건데 첫 번째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해야 된다 이건 거고 두 번째는 은행은 동임대차 계약서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행이 안 된다면 대출을 해소하게 되겠죠. 세 번째,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보호 조치를 해야만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후속 세입자가 반환 보증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후속 세입자를 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이제 이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특징이 전세 보증금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 보증, 전세 보증금의 한도가 기존에 있었지만 이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들은 사실 앞에 다 나오긴 했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요. 이렇게 1년 발표 시점이죠.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금융기관마다 약간 해석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출 한도인데요. 차주 단위 DSR 은행권이 현재 40% 적용하고 있으니까 은행권이 40% 보험권이 50% 적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 거고요. 그 다음 DTI만 적용하겠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RTI를 적용하는데 기존에는 뭐 규제 지역을 예를 들면 1.5배 그러니까 내가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임대소득이 150% 1.5배가 됐어야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늘어나게 대출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이 RTI는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월세 수입이 떨어져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대출 한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LTV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 내용 안에 LTV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주택 시세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얘기가 없다는 뜻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LTV, 그 규제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LTV 규제가 뭡니까? 1주택 세대, 집이 한 채인 사람한테는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70%, 규제 지역은 50%까지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주택 세대는 60%. 근데 보세요. 1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 진행이 가능해요. 특례보금자리론 DSR 안 보죠? DTI만 보죠. 그러면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외에 1주택 세대는 사실 이번 완화 방안은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 세대는 조금 의미가 있죠. 내가 주택도 많은데 기존에 부채가 좀 많아요. 그런데 세입자 퇴거 자금을 진행해 주려고 했더니 DSR이 안 된다고 해.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결국 LTV는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전세난. 그러니까 세입자 보증금이 기존의 세입자보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차액만큼 나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대출이 가능하느냐?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DSR을 논하기 전에 DSR을 예외해줬지만 그 DSR, DTI 부분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LTV 한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와 다음 후속 세입자라고 하죠. 후속 세입자의 이 차액만큼 대출이 돼야 되는데 뭐 이 경우에는 물론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가지 않고 보증금만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부 돌려주세요 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 기존의 세입자의 보증금액과 다음 들어올 세입자의 차액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재계약하게 되는 그 보증금 그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LTV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 한도는 제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대출 한도가 나와야 가능한 거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1주택 세대예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있어요. 현재 국민은행 시세가 5억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4억에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차액은 5천만 원. 차액은 5천만 원이지만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번에 규제 완화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LTV 70% 집이 한 채니까 70%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보증금이 3억 5천이에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 기존의 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 차익만큼 대출을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대출 한도가 나왔을 때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규제 완화가 7월 26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주로 이런 거죠. 나는 기존에 부채가 있는데 이번에 DSR을 안 본다고 하니까 대출이 될까요? 근데 제가 상담해본 19명은 이미 이 LTV 대출 한도가 LTV에서 안 나옵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줄어들지만 줄어든다고 해도 집값의 60% 또는 70%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다주택 세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값의 60%만 넘어가도 대출이 안 됩니다. DSR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LTV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상담을 해보니까 10분 중에 9분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속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경우, 낮춰서 재계약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 완화 방안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볼 임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